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1등이라는 걸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1등하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여기 1등을 했는데도 논란에 휩싸인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요즘 입시 전형에서 워낙 수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 관리도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 이른바 그러니까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쌍둥이 자매도 네. 이 내신의 중요성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입학할 때는 성적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각각 121등 그리고 59등을 했었는데 네. 1학년 2학기에 들어서 각각 또 5등과 2등, 전교 5등과 2등입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넘어가면서 한 명은 이과에, 한 명은 문과에 가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 최근에 각각 전교 1등을 다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워낙 이렇게 성적이 일취월장하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네.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이게요, 의혹 정도가 아니라요, 국민청원까지 지금 가는 상태인데, 그 얘기는 저희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지금 요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두 명의 쌍둥이 자매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 과정만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 121등, 2학기 때 5등, 2학년 1학기 때 1등. 다른 이 자매는요, 1학년 1학기 때 59등,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 올해입니다. 올해 1등. 나란히 문과, 이과에서 1등을 했대요. 최명규 원장님, 문과, 이과에서 동시에 지금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경사할 텐데 왜 이게 논란이 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러네. 그러나 사실은 쌍둥이가 문이과에서 동시에 1등을 하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쌍둥이가 아닐 때보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염계비열이 전부 같기 때문에 쌍둥이 한쪽이 머리가 좋으면 네. 그다음 쌍둥이도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성적이 과외 이 121등, 59등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네. 단지 성적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떨어졌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울증이 걸려서 성적이 확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네.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우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건망증도 안 되고 무기력하고 아침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가정하기엔 유전자가 네. 같아서 우울증이 비슷한 시기에 올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드물지만. 그러나 우울증은 본인들은 모르더라도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이 저절로 나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애가 우울증으로 둘이 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학생들도 굉장히 ADHD는 흔해요.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증세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전에선 집중을 못하던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도 쌍둥이가 공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불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시험 불안이 해결이 됐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ADHD였던 것도 아니고 시험 불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고 학원도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올랐다고 평판이 일치해요. 네. 그래서 학원의 평판, 학교의 평판, 아이들 사이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겠지요. 네. 그 모든 게 일치하면 성적이 오른 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네. 만약에 학교 성적이 올랐는데 네. 학원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낮고 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얘기해 보다가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잘할 것 같지가 네. 않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최명기 원장님이 일단은 전문가로서 일단 분석, 추정을 해보신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뭐 100% 맞다, 단정 짓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가능성을 제기해 본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학교가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 강남에 있는 이른바 소위 8학군 학교예요. 8학군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8학군 학교인데, 양지민 변호사님, 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 칭찬받아 마땅한데,
지금 논란이 되는 배경이 좀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녀 2명과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선생님으로서 계시는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자녀 2명은 이제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 거기에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같은 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는 이게 다른 학교를 반드시 가게끔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뭐 같은 학교가 뭐 사실은 이렇게 주소지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학교를 갈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문제는 같은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배정돼서 다닌다라고 하면 저는 아버님께서 조금 더 행동에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라고 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그 학년의 일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네. 오히려 다른 학년을 맡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직접 치를 시험지를 미리 검토까지 했다라는 것이 아.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씨앗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다. 나는 아무런 것도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네. 사실은 그 일과 관련해서 아예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이 아버님이 계시네요. 그런데 해당 시험지를 아예 안 본 건 아닌가 봐요.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지를 사전에 본 것은 맞지만 오픈된 열린 교무실에서 형식적인 오류를 잡기 위해서 1분가량 잠깐 검토한 게 전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교수님,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쌍둥이 자매가 성적 오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좀 뭐랄까요? 이 다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이 상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그 학부모들도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그러겠네요. 상황에서 네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게 팩트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서 1등이나 2등 하다가 59등으로 1년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9등이 1등이 되고 120등이 1등이 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제대로 어떤 그 처신에 있어서의 네. 조금 조심을 갖다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동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교무부장이 아니라고 했었더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사실은 좀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시험 문제를 아버지가 직접 1분이라도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왜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 청원을 하느냐는 거죠. 예, 이런 네. 것들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참.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복잡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이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요. 사실 글쎄 논란이라는 표현도 이 해당 학생들한테는 아버님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쌍둥이 자매들한테는 아마 글쎄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얘기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홍순빈 아나운서 자녀의 성적이 이렇게 오른 거 문이과 공동 나란히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딸들이. 이 아버지는 교무부장이라는 아버지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면요. 저는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하루에 잠을 4시간을 넘게 안 자면서 공부를 해갔습니다. 경쟁적 관계, 이 쌍둥이 간의 경쟁적 관계가 상승을 이끈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게 또 삐딱하게 보면 양지민 변호사님 또 삐딱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저 학교에 다니는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4시간 안 자고 공부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가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 학교를 주변에 저는 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알고 아하. 그리고 뭐 현재 재학 중인 아이를 둔 뭐 어머님도 알고 그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학군이다라고 딱 그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저렇게 밤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쭉 서열대로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1등이 있는데 공교롭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쌍둥이인데 문과, 이과로 나눠져서 둘이 동시에 1등을 했다. 그런데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버지가 시험을 검토했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조금의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전해들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네. 만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한 거 뭔가 아쉽다 이렇게 네. 평가받는 것이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예 이런 오해 불씨를 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 그 시험 그 관련해서 규정을 새롭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아이들이에요.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지막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듣고 다른 얘기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학부모 강남 지역,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소위 잘 나가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이 얘기가 제가 알아봤더니 한 나흘 전부터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신 지옥과 다름없는 강남 최고 학교에서 이처럼 일취월장한 성적 상승이 가능하기는 하냐? 시험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해당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교무부장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밤샘 노력이 아빠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고 심지어 의심까지 받게 돼서 마음이 무척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근데 사실은 공부는 물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도 꼭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학습의 속도하고 학습의 양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입장에선 맞지만 또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전부 그 사람들의 탓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 네. 아버님께서 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다른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열심히 해서 올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갖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해당 학교에서도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괜한 오해나 이런 뭔가 불편한 시선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괜한 상처를 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이네요.